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대국민 연설에서 취임 1년 만에 우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전례 없는 경제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봄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귀화한 미국인들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매달 100에서 200건이란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고 거짓 진술이나 허위 기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전 부문이 2개월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소폭 진전했습니다.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 가운데 뉴욕 출신의 한인 학생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인 학생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다른 학생들을 도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력 조력 자살 이른바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존엄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가 자살을 승인하는 셈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대국민 연설에서 취임 1년 만에 우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전례 없는 경제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봄은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9시부터 백악관에서 생중계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11개월 동안 우린 미국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 워싱턴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루어낸 성과를 부각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파탄 직전에 놓였던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와 의회의 동맹 세력은 수조 달러를 국고에서 빼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나는 지금 그 높아진 물가를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나는 미국의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경제 성장, 공장 신설, 훨씬 강화된 국가 안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국경 방어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 마약과의 전쟁, 의약품 및 에너지 가격 인하 등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가 되면 여러분의 지갑과 은행 계좌에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도입한 감세 정책으로 많은 미국 가정이 연간 11,000에서 2만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봄은 관세 효과와 감세 법안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 장병 145만 명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사 배당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특별 지급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지급하겠다면서 수표가 이미 발송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에 그쳤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 2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는 박했는데요. 대통령은 11개월간의 국정 성과를 홍보했지만 언론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NYT와 WP, NBC 방송 등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선택적 통계와 부실한 근거에 기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기간 18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백악관 자체 집계인 9조 6천억 달러를 2배나 부풀린 숫자입니다. 9조 6천억 달러란 금액 자체도 과장된 수치란 평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실제로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약 7조 달러에 가까우며 이 중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거나 아직 서명도 안 된 협의의 일부라고 짚었습니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휘발유와 달걀, 칠면조 등 개별 품목 가격이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숫자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걀 값이 3월 대비 82% 떨어졌다고 했으나 미국 정부 CBP 자료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3월 이후 4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백악관이 연설에 맞춰 방송사에 통계 관련 PPT 슬라이드를 제공했지만 대부분의 방송사가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방영을 거부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민자 숫자에 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2,50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으로 몰려들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세관 국경 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그 숫자는 740만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법적인 입국자까지 포함해도 바이든 임기 동안 이민자 수는 1,0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차트와 수치를 활용했으나 오도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귀화한 미국인들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매달 100에서 200건이란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민권 박탈은 연방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대규모 시민권 박탈이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NYT는 어제 USCIS가 현장 사무소들의 2026 회계연도에 매달 시민권 박탈 사건 100에서 200건을 이민소송국에 제공하란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면 대대적인 시민권 박탈이 추진되게 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은 120건 남짓에 불과합니다. 매슈 트락에서 USCIS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라며 귀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허위 기재를 한 사람들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도 시민권 박탈을 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법이 허용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모든 사건에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 메모에서 법무부는 시민권 취득 사기뿐 아니라 갱단 조직원, 금융사기범, 마약 카르텔 연계자, 강력 범죄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시민권 서류 작성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했던 사람들까지 시민권 박탈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면 연방법원을 거쳐 시민권 박탈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민사 또는 형사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민사 사건의 경우 정부는 시민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됐거나 중요한 사실이 은폐됐다는 점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시민권 박탈은 1990년대 이후 매우 드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늘더라도 연방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대규모 시민권 박탈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전 부문이 2개월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소폭 진전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6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모든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전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지난달에도 모든 부문에서 올스톱한 바 있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대상인 이 A순위가 2025년 12월 22일로 전월 대비 1개월 개선되고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가 대상인 이 B순위가 2017년 3월 15일로 일주일 진전됐을 뿐 모두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전달에 이어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업 2순위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24년 4월 1일로 2개월 빨라졌으며 3순위 숙련공은 1주, 비숙련공 부문은 1개월 개선됐습니다. 4순위 종교 이민의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 영주권 승인 판정일도 2021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와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 5순위는 12월 문호에서도 오픈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일은 2순위가 3개월, 4순위가 1개월씩 진전되고 3순위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1순위와 5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 가운데 뉴욕 출신의 한인 학생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강의실에 있던 한인 학생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다른 학생들을 도우며 현장을 벗어나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브라운대 1학년에 재학 중인 한인 스펜서 양군은 사건 당시 경제학 과목 기말 시험을 앞두고 열린 리뷰 세션에 참석했다가 총격을 당해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양군은 NIT와의 인터뷰에서 총성이 들리자 강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며 앞쪽으로 피하지 못한 채 좌석 사이에 엎드려 있다가 총에 맞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강의실 앞쪽까지 가지 못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총성이 멈춘 뒤에 잠시 정적이 흐르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제야 총격범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양군은 자신 역시 총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더 크게 다친 학생을 도왔습니다. 함께 의자 뒤에 몸을 숨겼던 동료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고 물을 건네며 응급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그 학생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지만 현재는 많이 안정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강의실에 진입해 학생들을 대피시킨 뒤 양군은 경찰의 부축을 받아 건물 밖으로 이동했고 이후 로드아일랜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다리 근육에 박힌 총알을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조만간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닷새째인 현재까지도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CCTV 영상과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50,000 현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주식 계좌에 $1,000를 제공하는 정책을 위해 기업들의 기부금 유치를 강화합니다.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기업들의 기부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어제 정부가 신생아 주식시장 계좌에 $1,000를 초기 자금으로 넣어주는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부유한 개인과 대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에 통과된 세금 이민법에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1인당 $1,000를 넣어주는 투자 계좌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계좌는 주가지수 연계펀드에 투자되며 가족 구성원, 친구, 고용주, 자선재단 등이 매년 최대 $5,000까지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추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50개 주 도전이란 계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은 미국의 기업 지도자들과 자선단체들에게 아이들의 재정적 미래를 확보함으로써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 창업자 겸 CEO 마이클 델과 그의 아내 수전이 정부의 초기 투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 계좌에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거주지인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계좌당 $25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액으로 약 $7,500만 달러에 해당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뉴욕 멜론 은행도 직원들이 아동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 회사가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워싱턴 DC 인근에서 모두 6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기와 육군 헬기의 충돌 사고에 대해 연방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의 희생자 가족이 제기한 첫 번째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미국 정부는 원고들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를 위반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공교통관제사가 FAA의 관련 절차를 위반했고 육군 헬기 조종사들도 경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법무부는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아메리칸 항공과 지역 파트너사인 PSA 항공에도 마찬가지로 충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법원에 기각 요청서를 내고 이 비극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유족들의 생각에 공감하지만 이는 항공사가 아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아메리칸 항공, PSA 항공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낸 유족 측 변호사는 정부는 이번 충돌로 불필요한 희생이 발생한 데 대한 육군의 책임과 FAA의 항공교통관제 절차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정부 잘못은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항공사들을 겨냥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워싱턴 DC 포토맥강 상공에서 아메리칸 이글 5342편 항공기가 착륙 도중 군용 헬리콥터와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여객기 승객과 승무원 64명, 헬기 탑승 인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조력 자살, 이른바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뉴욕 주지사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존엄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주 정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승인하는 셈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주의회 지도부와 의사 조력 자살 법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고 임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뉴욕주 거주 성인 말기 환자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정식적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환자는 주치의와 또 다른 자격을 갖춘 의사로부터 말기 진단을 확인받아야 하며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정신건강 전문의의 평가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임종 지원 요청은 음성 또는 영상으로 기록돼야 하고 처방전이 발행된 후 약이 조제될 때까지 최소 5일의 대기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의 사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임종 요청 과정에서 증인이나 통역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뒤에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시행 시점은 서명 6개월 후로 주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세부 규정과 의료 시스템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건 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0일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국방수건 법안은 미국의 국방정책과 연간 국방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올해 법안은 총 3,086조 분량에 달하며 예산 허가 규모는 9,01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법안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 주도의 지휘 구조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마저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한 아동 순수성 보호 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외과 수술이나 성호르몬 생성 억제제 등을 사용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으로 신체를 변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을 연방 범죄로 규정합니다. 여러 주에서 이미 미성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성전환 치료를 한 의사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4표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3표 나온 만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뉴저지 재무국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시작된 2025년 재산세 환급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163만 2천 명 이상에게 총 17억 8,4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주택 소유주 100만 명 이상에게 14억 8천만 달러가 지급되고 세입자는 62만 2천 명에게 총 3억 400만 달러가 제공됐습니다. 주 정부는 신청 처리에 최대 90일이 소요되는 만청 일부 신청자는 내년 초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처리 내역은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신청자가 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핫라인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이 어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39대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누구보다 한인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한인사회에 공개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받았던 판공비 전액을 뉴욕 한인회에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1차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이 안건으로 논의됐고 이사들이 결정을 이사장에게 위임해 이사장이 월 2,000달러 판공비 지급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개인 법인으로 수표가 지급된 것은 불찰이었다며 지급받은 판공비 전액을 뉴욕 한인회에 반환할 예정이며 환불 과정과 절차는 회계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해안 지역엔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더 많아지고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